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지 한 20여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남편이 부스터 샷 후유증으로 입원을 해서 이제 퇴원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뤘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 해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남편 병원 입원해 있는 도간에 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에 됐습니다. 병원에서 TV는 볼 수 없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그 소식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이번에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번 밖에 나오면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원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병원에 20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0.73%라는 신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현명하구나. 또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의 그 능력에 대해서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로 승리를 안겨주면 그 정권이 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신승으로 결론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매번 선거 결과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큰일 날 뻔했다. 위험할 뻔했다. 위기에 빠질 뻔했다. 저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 남편도 걱정이었지만 병원에 있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불안하게 생각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만 이 운동권 정부, 속칭 본인들이 진보라고 불리는 이 운동권 정부들은 반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뭔가를 생산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반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가 그들의 목숨입니다. 반대가 그들의 밥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산적인 일은 할 줄 모릅니다. 생산적인 일을 할 줄 모르면 그 국가는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한 거는 이제는 이들에게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그런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거 최근의 일로 보면은 청계천 복원사업 얼마나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까? 영종도 공항 집안이 약화되는 등 환경 파괴라고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세계 제1의 공항이 됐습니다. 서비스 시스템에서. 또 경부고속도로 이들은 반대로 정권을 잡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창출해낼 수 없는 민족이 아니라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먹고 사는 이들 지금 또 하나 반대하고 있는 게 있죠. 다름 아닌 청와대 이전, 청와대 폐쇄, 대통령실 만드는 것에 또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광화문 정부를 만들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본인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윤석열 후보가 지금 실행을 하니까 배 아픈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 아픈 거 아닌가.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실천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죠. 장점만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뭐뭐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진보죠. 이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앞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뭐 예산이 많이 든다, 국민들 공감대가 없다, 뭐 시간이 촉박해서 너무 졸속으로 추진된다, 뭐 비용도 뭐 천문학적 1조가 넘는다, 이런 갖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청와대 이전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못한 것을 윤석열 당선자가 하는 것이 싫은 거죠. 자기네들의 무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것이죠. 이게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까? 이게 그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거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간, 대한민국 국민 마음만 먹으면 무엇든지 다 합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예를 한번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 조 추첨을 부산 백스코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백스코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백스코를 와보니까 그 백스코 주변이 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마구 어지러져 있는 걸 보고 이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큰 걱정을 하고 갔답니다. 이렇게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데 여기서 조추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조추첨하는 날 와보니 그 주변이 말끔하게 치워진 거 보고 귀신이 왔다 간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은 마음 먹으면 합니다. 반대만 하고 입만 가지고 사는 진보들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뚝심 있게 이것을 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능력이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지도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늘 개혁에는 저항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배 아파서 하고 배 아파서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네 무능이 탄로날까 봐 저항하고 못난 사람들의 못난 짓거리죠. 경호 문제, 정말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왜 그렇게 겹겹이 인해 장막에 쌓여서 다녀야만 됩니까? 호주 같은 나라는 운전기사와 총리가 같이 골프를 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부안해동에서 정치인이나 평론가들은 본인들의 그 고정관념에 쌓여갖고 나와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야 돈벌이가 되니까 거기에 나와서 국민과 국가에는 도움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들은 양심도 없고 뭐 외국노를 다른 사람을 외국노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 거기 모여서 사는 것, 특별한 장소, 범접 불가한 장소. 왜 대통령이 범접 불가한 사람입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까? 심부름꾼입니다. 그들은 절대적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기와집, 고래당 같은 기와집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의 상징입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권위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파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와대 사기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거 너무너무 바람직하죠. 뭐 예산이 더 많이 든다 해도 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 써버리는 예산보다 이거는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 얼마가 든다 해도 써도 무방한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본인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 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결정을 하고 있다. 돈이 1조가 넘게 든다 해도 이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가 본인의 권위를 내려놓고 보통 사람의 위치에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겠다. 이것이 왜 비판의 대상이고 문제의 대상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납득하기 힘듭니다. 고맙습니다.